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드헌터 23년차 박상무입니다. 오늘도 직장인 성장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좋은 스펙, 뛰어난 업무 능력?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저는 남다른 태도를 갖추어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거나 자기 몸값을 올려 이직하는 직장인을 자주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22년간 헤드헌터로 일하며 발견한, 그리고 수많은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는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7가지 핵심 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1. 주도적 마인드셋.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힘. 첫 번째 핵심 태도는 주도적 마인드셋입니다. 성공적인 직장인들의 공통점은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기회를 찾아 나섭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주도적 태도를 가진 직원들이 그렇지 않은 직원들보다 승진 가능성이 63% 높았습니다. 또한 연봉 인상률도 평균 22% 더 높았죠. 주도적 태도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P씨와 B씨, 두 직원이 있습니다. P씨는 업무가 주어지면 정확히 지시받은 대로만 수행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상사에게 해결책을 물어봅니다. 반면 B씨는 같은 업무를 받았을 때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대안을 고민하고 해결책과 함께 보고합니다. 누가 더 인상적인 직원일까요? 당연히 B씨겠죠. 여러분의 업무 스타일은 어떤가요? 주도적인가요? 아니면 반응적인가요? 2. 지속적인 학습. 멈추지 않는 성장 엔진. 두 번째 핵심 태도는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연간 100시간 이상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직장인들이 경력 성장에서 35% 더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주 2시간 정도의 투자만으로도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맥킨지의 2024년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줍니다. 현재 존재하는 직무의 약 50%가 10년 내에 AI와 자동화로 인해 크게 변화하거나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지속적인 학습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온라인 강좌. 코세라, 유데미 같은 플랫폼에서 직무 관련 강의 수강. 2. 사내 교육, 직무 관련 세미나, 컨퍼런스 참여. 3. 멘토링. 경험 많은 선배에게 조언 구하기 또는 동료와의 지식 교류. 4. 독서. 분야별 전문 서적, 트렌드 관련 책 읽기.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셨나요? 성장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작은 학습이 큰 기회를 만듭니다. 3. 긍정적 마인드셋.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자세. 세 번째 핵심 태도는 긍정적 마인드셋입니다. 긍정적 마인드셋이란 단순히 항상 웃자가 아닙니다. 실패와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 교수는 성장 마인드셋 개념을 제시하며 실패를 성장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성과와 회복력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H자동차의 한 임원은 우리 회사에서 승진한 직원들의 공통점은 위기 상황에서 보이는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움을 불평의 대상이 아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는 사람들이 결국 리더가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든 구글은 실패 축하회라는 독특한 문화까지 있습니다. 실패한 프로젝트에서 배운 교훈을 공유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도전과 혁신을 장려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최근의 실패나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긍정적 태도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유연함입니다. 4. 효과적인 소통. 말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하느냐. 네 번째 핵심 태도는 효과적인 소통 능력입니다.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갈등의 86%가 소통 부재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직원들의 이직 사유 중 상사와의 소통 문제가 2위를 차지했죠. 효과적인 소통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경청, 그리고 명확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능력입니다.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팁을 드리자면 1.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경청하기. 2. 나는 이렇게 느꼈어와 같은 나 중심 메시지 사용하기. 3. 비언어적 신호 표정, 자세 등에도 주의를 기울이기. 4.
어려운 대화일수록 사전에 준비하기. 여러분은 팀원이나 상사와의 소통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것이 성공적인 직장 생활의 핵심입니다. 5. 감정지능 인간관계에 보이지 않는 힘. 다섯 번째 핵심 태도는 감정지능입니다. 감정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계경제포럼 WEF는 2023년 보고서에서 미래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10가지 역량 중 감정지능을 3위로 꼽았습니다. 다니엘 꼴먼 박사는 감정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더 많은 리더십 역할을 맡고 이직률도 낮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도 탁월하다고 밝혔습니다. 탤런트 스마트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지능이 높은 직원들은 연봉이 평균 29% 더 높았으며 리더십 평가에서도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감정지능을 높이는 방법은 1. 자신의 감정에 이름 붙이기 연습하기. 2. 스트레스 상황에서 즉각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생각하기. 3.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연습하기. 4. 정기적인 명상이나 마음챙김 훈련. 여러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6. 회복 탄력성, 다시 일어서는 힘. 여섯 번째 핵심 태도는 회복 탄력 성리질리언스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역경이나 실패 후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직장인들은 번아웃 발생률이 40% 낮고 직무 만족도는 60% 높았습니다.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방법. 1.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구축하기.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3. 실패를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마인드셋 훈련. 4. 작은 성공에도 스스로를 격려하기. IBM의 한 연구에 따르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팀은 프로젝트 완수율이 22% 더 높았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가장 큰 좌절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실패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힘이 경쟁력입니다. 7.1과 3 균형 퍼포먼스의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 습관. 마지막 7번째 핵심 태도는 1과 3 균형 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은 단순히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입니다. 딜로이트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건강한 일과 삶 균형을 유지하는 직원들은 생산성이 21% 더 높고 이직률은 33% 더 낮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는 워라밸 데이를 도입해 한 달에 한 번 3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의 업무 집중도가 오히려 높아졌다고 합니다. 일과 삶 균형을 개선하는 방법. 1. 명확한 업무 시간 경계 설정하기. 2.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하기. 3. 휴가를 미루지 않고 충분히 활용하기. 4. 규칙적인 취미 활동 유지하기.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설문에 따르면 MZ세대 직장인 78%가 높은 연봉보다 워라밸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7가지 핵심 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 태도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와 실제 기업의 성공 사례에서 입증된 생존 전략입니다. 한 가지만 실천해도 직장 생활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커리어, 우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